네, 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 피부가 가려운 피부 가려움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은 2021년도 피부 가려움증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약 42만 명 정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피부 가려움 때문에 진료를 받았다는 얘기죠. 이 피부 가려움증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많이 불편하게 합니다. 이 가려움증은 주로 피부 표면에서 느껴지고 얼굴이나 손, 다리 등 아주 다양한 부위에서 나타날 수 있고요. 이 가려움의 정도는 가벼운 가려움부터 극심한 가려움까지 역시 아주 다양합니다. 이 피부 가려움의 원인은 이 피부 자체 문제로는 피부 건조증이나 또 이제 아토피, 습진, 접촉성 피부염이나 피부 알레르기, 두드러기나 화폐상 습진, 옴, 건선, 벌레 물렸을 때 이렇게 피부에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고, 이 전신적 소양감을 동반하는 내과 질환으로는, 그러니까 내과 질환으로 피부가 가려울 수 있는데 대개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만성 신부전이나 간담 질환인 간경변증, 또 이제 담도 질환, 그다음에 또 담낭 질환, 당뇨병,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빈혈,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림프종이나 백혈병, 또 후천 면역 결핍증 이런 데서도 가려울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기타로는 스트레스나 만성 피로, 약물, 또 음식이나 또 여성 같은 경우에 임신했을 때, 화장품이 잘 맞지 않을 때, 어떤 또 세제를 강하게 썼을 때, 외부 환경이나 공해, 외부 기온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피부가 가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피부 가려움증의 증상은 피부 가려움증은 가려움을 느끼는 것 외에도 다양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함께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발진, 그러니까 피부 가려움증과 함께 발진이 나타날 수 있고, 발진의 형태와 크기도 아주 다양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부 가려움증으로 인한 피부에 붉은 반점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 또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주변에 피부가 붓기도 합니다. 피부 가려움증과 관련된 다양한 증상을 주의 깊게 잘 관찰하고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죠. 피부 가려움증의 치료는 우선 이제 소양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피부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내과적인 문제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치료할 수 있는 피부 질환이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증상에 따른 일반적인 치료법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스테로이드 약을 피부 가려움증 부위에 바르는 겁니다. 스테로이드제는 혈관 수축 작용과 항증식 작용, 그리고 면역 억제 작용이나 항염증 작용, 이 네 가지 기본적인 효능으로 피부 가려움증에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단기적으로 쓸 때는 효과가 굉장히 좋지만, 만약에 이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들을 오랫동안 과하게 쓰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약입니다. 두 번째는 항히스타민제를 쓰는데요. 우리가 먹는 양약으로는 항히스타민제를 굉장히 많이 처방합니다. 알레르기 질환에 많이 처방하는데, 알레르기나 알레르기성 비염, 또 두드러기나 피부 가려움증 등 이런 알레르기 증상을 억제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죠. 자, 이렇게 피부 가려움증이 있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활요법으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좋을지요. 첫 번째는 피부 가려움증은 심하게 긁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가렵다고 손톱으로 피부를 심하게 긁게 되면 피부가 손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손이나 다른 기구를 이용을 해서 피부를 많이 긁으면 피부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피부가 두꺼워지는데, 이런 부분은 역시 가려움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려움증이 생기는 부위에는 얼음찜질이나 냉찜질을 하면은 이 가려움증이 많이 완화가 되고, 긁지 말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가볍게 문질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보습과
목욕과 세완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가려움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피부 보습입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부가 가렵기 때문에 적절하게 피부 보습을 해주는 것이 좋겠고, 옷 입는 것도 중요한데요. 통기가 잘 되는 면옷을 입고 또 몸에 꽉 끼는 옷이나 장신구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새 옷은 입기 전에 한번 세탁을 하시고, 옷도 약간 헐렁하게 입고요. 신발도 너무 꽉 조이는 것은 안 좋습니다. 우리가 수분 섭취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은 피부 내부에서도 보습을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은 하루에 7잔에서 9잔 정도 마시고, 물은 이제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도 조금씩 자주 마셔주는 것이 피부의 수분 유지를 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피해야 될 것도 있는데요. 커피나 탄산음료, 알코올이나 술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는 이뇨작용을 촉진해 가지고 많은 양의 물을 소변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피부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편입니다. 또 술은 피부에 열을 내서 피부 가려움증을 더 심하게 만들죠.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와 숙면이 필요한데, 이 스트레스는 피부 가려움증을 악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좋은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식사 같은 경우에는 피부 증상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 짜고 자극적인 음식, 잦은 야식 이런 것들은 피부 가려움증을 더 유발시킬 수가 있겠죠. 소화가 잘 되는 과일이나 채소,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아무래도 피부의 염증을 줄여가지고 피부 가려움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자극적인 음식이나 열이 나는 음식 같은 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이나 커피, 담배나 인스턴트 식품, 또 몸에 열을 조장하는 초콜릿이나 피자, 짜장면, 라면 같은 식품 같은 것은 피하시고요. 그리고 인삼이나 생강, 계피차, 그리고 자극적인 향신료나 후추, 겨자 이런 것도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실내 습도를 유지해 가지고 피부에 건조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습기 같은 것을 잘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영양이 많은 균형 잡힌 비타민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고기, 생선 등을 균형 있게 섭취합니다. 특히 비타민 A나 비타민 C, 비타민 E를 충분히 섭취를 하는 것이 피부 건강에 좋죠. 알레르기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알레르기 반응을 테스트해 가지고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식품이나 물질을 차단하고 회피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소금 달인 물을 활용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소금은 소독력이 뛰어나고 진정작용이 있어서 두드러기나 아토피 등 일체 피부 질환 세척에 도움이 됩니다. 소금 반 컵에 물 1000cc 정도 넣고 끓인 다음에 그 물을 미지근하게 식혀가지고 가벼운 부위를 헹궈주거나 거지에 적셔가지고 피부에 10분 정도 이렇게 얹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한약을 드시고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죠. 대부분은 뭐 한약들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한약도 약이기 때문에 이런 피부 가려움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방향성이 강한 약재들 중에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약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옷, 백두구나 사인, 남성 같은 약재들입니다. 그래서 한약을 먹고 두드러기가 났을 때는 일단은 한약 복용을 중단하시고 한의사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가려움증이 있을 때 우리 선조들은 탱자 목욕법을 많이 썼는데요. 이런 탱자 목욕법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피부 묘기증뿐만 아니라 알레르기성 피부나 아토피 피부에는 지실 목욕이 좋은데, 이 탱자 열매를 말린 것을 우리 한방에서는 지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맛이 쓰고 맵고 찬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부 발진이 생기면서 가려울 때 도움이 되는 것이죠. 동의보감에 보게 되면은
피부에 잠복해 있는 두드러기에는 지실 달인 물로 환부를 씻는 방법이 좋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을 정도인데, 한방에서는 피부와 관련된 질환에 아주 광범위하게 지시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체질상 몸이 차가운 경우에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하루 이틀 정도 손발만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적응이 되면은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은 계속 사용하시고요. 또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한의사와 상의를 해보는 것도 좋겠죠. 가려움증이 있을 때 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 땀을 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피부가 가려우면은 찜질방이나 사우나 같은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찜질방처럼 고온 건조한 곳에서는 혈액순환이 빨라지면서 혈관이 확장돼서 피부가 더 붉게 변하고 가렵고, 장시간 사우나나 찜질방 목욕 등을 하게 되면 피부 보호막이 손상되기가 쉽습니다. 특히 찜질방의 뜨거운 실내 열기로 피부 온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피부는 수분을 쉽게 빼앗겨 가지고 피부 건조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열독으로 인한 피부 가려움증 경우에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찜질방이나 사우나, 장시간의 뜨거운 목욕은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자, 가려움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 요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피, 유근피차가 도움이 되는데요. 화피라고 하는 것은 피부 질환에 좋은 약재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벚나무의 껍질입니다. 그 성질이 굉장히 쓰고 차갑습니다. 화피는 열을 내려주고 피부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풍과 습과 열과 담을 없애고 부기를 가라앉히고 해독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피부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 설사, 황달, 오래된 기침, 또 급성 편도염에 많이 활용을 해왔습니다. 다만 비위가 허약해서 설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화피의 성질이 차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근피는 비염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일명 코나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피토스테롤, 루테올 성분들이 항염 작용과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을 없애고 염증을 완화시켜 줍니다. 유근피는 비염뿐만 아니라 피부 가려움증, 그리고 피부 건조증이나 아토피, 피부 묘기증, 또 알레르기 비염이나 축농증에 광범위하게 쓰고요. 유근피에 많이 들어있는 사포닌이나 플라보노이드 성분 자체가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감기를 예방하고 바이러스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느릅나무 껍질을 찧어서 떡을 해 먹기도 했습니다. 화피 유근피차 만드는 방법은요, 화피 유근피 각 40g에 물 2000cc 정도 넣고 1시간 정도 달여 가지고 물이 약 500cc 정도 되게 되면은 그것을 하루에 3번 정도 이렇게 나눠 드시면 좋습니다. 가려움증이 있을 때 한방 처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동의보감에서는 피부의 가려움증이나 또 이제 피부 묘기증은 풍과 열과 습과 화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치료는 주로 내장과 피부에 잠복해 있는 풍과 열과 습과 화를 없애주는 목표인 청기산을 처방을 합니다. 이 청기산은 피부의 풍과 습과 열을 없애주는 시오 전호 강활 독활 방풍, 그리고 피부의 순환을 돕는 현계, 피부에 열을 내려주고 순환을 잘 하게끔 하는 박하선태, 그리고 풍을 없애고 뇌질환에 많이 쓰이는 천마, 피부 말초까지 혈액을 공급해주는 천궁, 정신을 안정시켜주는 복령, 가슴에 맺힌 것을 풀어주고 소통시켜주는 길경지각, 이렇게 되어 있는 약재가 청기산입니다. 그래서 이 피부 가려움증이 있거나 피부에 문제가 있을 때 두드러기 같은 질환도 대표적입니다만은 이런 청기산을 잘 활용을 해보면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피부 가려움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